10분 잘 쉬었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까 이어서 우리 아까 양적 연구 방법 다 봤잖아. 이제 질적 연구 들어갈까? 질적 연구. 자, 우선 책은 덮고. 자, 우리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근데 물 좀 마시자. 네, 신이한테 물을 못 마셨어. 지금 밖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이 너네 맞춰주면 돼.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 빨간색으로 신 넘버까지는 흰색으로 적어도 괜찮겠다. 맞지? 자, 질적 연구 방법. 자, 질적 연구 방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해석적 연구라고 한다 했어. 맞지? 바로 열고 해석적 연구. 그럼 첫 번째, 이 질적 연구 방법도 전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아까 봐도 양적 연구 방법의 전제는 방법론적 이론론이었어. 그 질적 연구 방법의 전제는 자 적어보자. 방법론적 이원론. 하고 방법론적 무슨 론? 이론론, 이원론, 이원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다른 방법으로서 접근한다 그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적어보자. 자연과학과 뭐가? 사회과학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양적 연구 방법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만의 연구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2번 목적. 사회문화현상의 그 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뭐 행위, 동기라든지 그런 것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주관적인 의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관적 의미, 심층적 이해. 자, 그러면 역시 이들도 기본 입장이 있겠죠. 3번. 기본 입장. 기본 입장. 첫 번째, 상황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돼. 첫 번째, 얘들아 근데 하나부터 할게. 하나만 수정할게요. 방법론적 이론은 이거 노란색으로 적을게. 중요해서. 뭐 그냥 강조하고 싶은 친구는 강조만 해도 되고 나는 우선 노란색으로 고쳐 적을게요. 나도 모르게 이거 그냥 흰색으로 적었네. 방법론적 이원론. 방법론적 이원론. 자, 지금 다시 기본 입장으로 돌아오면은 자, 상황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돼. 맞지?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규칙성이라든지 법칙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겠지. 규칙성, 중간점,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약간 뭐랑 비슷한 느낌이냐면 기본 입장이 다 적어볼래? 빨간색으로 미시적 관점. 자, 미시적 관점에 속해 있는 사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뭐 있었어?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상론 있지. 그래서 미시적 관점 괄호 상상론 괄호 닫고 과 상통하다. 미시적 관점과 상통한다. 두 번째, 측정, 콤마, 계량화, 콤마, 통계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고등학생의 진학률 이런 거는 충분히 수치로 표현이 가능했어. 맞지? 근데 고등학교 진학 후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 심리학이 적대 보면은 이거는 수치할 수 있니? 없죠.
그러니 측정도 불가하고 계량화, 즉 그거를 수치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통계를 분석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주관적 의미를 상황 맥락에서 해석해. 자, 이런 주관적 의미를 상황 맥락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수집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보자. 노란색으로 이렇기 때문에 비공식적 수집 자료가 필요하다. 필요에 있을 유자 이렇게 쓸게요. 필요가 있다. 그럼 이 지적 연구 방법의 장점도 있겠죠. 4번 장점. 이 지적 연구 방법의 장점은 뭐야? 첫 번째, 심층적 이해를 할 수 있네. 노란색으로 심층적 이해. 심층적 이해. 그리고 코마 다시 흰색으로 바꿔서 행위 주체 갑자기 목소리 말하는 목이 잠기자. 행위 주체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어?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적어보자. 행위 주체 입장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럼 5번 한계도 있겠죠. 지적 연구 방법의 한계는 뭐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 우선 첫 번째, 법칙 발견에 부적합하다. 즉 얘는 사실의 영역에 접근하기 좀 부적합한 그런 연구 방법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너무 높아져.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더라. 그럼 우린 6번 연구 단계로 봐야 되겠지? 6번 연구 단계. 첫 번째, 문제 제기. 여기 우리 다 알죠?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거야. 근데 이 연구 주제를 설정할 건데 문제는 뭐야? 연구 주제 설정하는 거 좋아. 문제가 뭐야? 얘네가 아까 양적 연구 방법처럼 그런 식으로 할까? 아니라는 거야. 얘네는 다수보다 소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 그래서 소수의 문제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싶어 하는 거야. 왜냐면 다수라고 하면 표본 집단이 많잖아. 맞지? 표본 집단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통계 처리하기가 용이하고, 소수의 경우에는 이 소수의 문제를 집중해서 볼 때는 통계 처리하기가 상당히 불리하죠. 왜? 표본 집단이 적으니까. 맞지? 자, 그래서 적어보자. 다수보다 소수에 대한 관심도까지 적어주세요. 소수 관심도. 다수보다는 소수에 대한 관심도가 더 크다. 두 번째, 2단계 연구 설계. 빨간색을 좀 들어볼게요. 자, 지적 연구 방법에서 연구 설계에서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들어가. 오케이. 자, 사전적 정의는 들어가. 근데 조작적 정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얘 수치할 수 있어? 없어. 주관적인 거니까 수치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O. 노란색으로 조작적 정의는 X. 다시 한번. 사전적 정의는 O. 조작적 정의는 X. 자, 알겠지? 세 번째는 자료 수집 단계랑 자료 해석 단계를 같이 적을 거야. 그 이유는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 수집과 해석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료 수집 그 다음이 자료 해석이라는 거는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우선 자료 수집 어떻게 할까? 우리 아까 떠올려보자. 양적 연구 방법에서 자료 수집 어떻게 했어? 두 가지.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통해서 했죠. 그럼 얘네는 질적 연구야. 다소다 소수가 좋고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해. 그러면은 그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인터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직접 내 눈으로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게 좀 더 낫겠지. 자, 그래서 적어볼게. 자, 노란색으로 A 적어보자. 참여관찰법 면접법.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 나오겠다 하나 문헌연구법이거든. 근데 문헌연구법은 그 어떤 연구 방법에 쓰이기 좀 부적합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뒤에 배우면 알 거야. 참여관찰법, 면접법 이렇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으로 비공식적 자료. 비공식적 자료로 자료 수집할 수 있죠. 자, 비공식적 자료는 뭐 있니? 일기, 바로 일기, 녹취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 색깔 뭘로 해야 돼? 빨간색으로 계속 할게요. 아니 노란색 다시 바꿀게. 노란색으로 C 직관적 통찰. 이건 이제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 해석 단계에서도 많이 쓰이는 건데 통찰. 직관적 통찰. 직관적 통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전체적인 의미를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전체적 의미에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너의 내면의 그 심리까지 꿰뚫어 보겠다는 거예요. 깊게 보겠다고, 심층적으로 보겠다고. 그거를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직관적 통찰에 전체적 의미에서 꿰뚫어 봄. 써질지 모르겠다. 꿰뚫어 봄. 요새 들려 지금? 아까 쌤이 기사를 봤거든. 너네 이제 10분 쉬는 동안 쌤이 기사를 봤어. 기사를 봤는데 사람이 펜스를 잡고 날아가는 거야. 대구에서는 자 여기도 대구인데 대구에도 이제 대구에 종류가 있대잖아. 대구에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지역 어떤 지역에서 어떠냐면은 막 그 지붕이 내려앉아. 석가래나 이거 그 뭐더라? 슬레이트 지붕. 그게 막 무너져 내려앉아 있고 사람이 펜스 잡고 막 날아가기 일부 직전이고 진짜 그 정도야. 밖에 바람 진짜 많이 불거든요. 와, 나 방금 깜짝 놀랐어. 너희 소리 들었죠? D가. 이게 무슨 전개입니까? 내 마음이지. 삶은? 재밌다, 오늘. 감정이입적 이해. 감정이입해도 돼요.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돼도 된다는 연구 방법이니까. 감정이입적 이해. 우리 책에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길게 적어놨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너네 그것도 올려주면 돼. 역지사지. 왜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썼다 아니야? 역지사지. 앉아서. 한자 너무 오랜만에 써서 맞는지 모르겠다. 역지사지. 마지막 결론 도출 가볼까? 결론 도출. 결론은 도출하지만 일반화는 한다 안 한다? 일반화 안 한다. 왜? 주관적인 개인마다 주관적인 가치가 다 다르고 연구자에 따라서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일반화 시켜버리면은 그거는 곤란해요. 자, 그래서 일반화는 안 된다. 그래 너네 밑에 줄 좀 남죠. 7번. 설명과 기술의 차이. 이거는 평가원. 트렌디한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거라서 잠깐 설명해줄게. 봐봐. IV 독립변인과 DV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관계를 규명. 그럼 애초에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야? 설명에 해당돼. 이거는 빨간색으로 써볼게. 설명. 알겠지?
근데 너네 알아. IV랑 DV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방법은 뭐야? 실증적 연구 방법이지. 그래서 왜 노란색으로 실증 이렇게 줄 거야. 설명, 실증. 그냥 두 번째.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 있는 그대로 묘사. 이거 우리 뜻 알잖아. 뭐야 이거? 기술이죠, 기술. 기술윤리학 알아? 기술윤리학? 테크놀로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 있는 그대로. 기술하시오. 고기술. 그럼 얘는 실증이 아니라 해석이겠네? 그렇지. 해석. 맞아. 여기까지 하면 한 페이지 채웠어. 그리고 이제 8번, 9번만 쓰면 끝이긴 한데 8번, 9번 별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복습을 좀 길게 한 다음에 8번, 9번 쌤이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복습 진짜 찐하게 가고 합시다. 왜요? 질전 연구 방법 중요하거든요. 좀 넘겨서 자, 가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 질적 연구 방법 했고 해석적 연구에 대해서 하고 있어. 첫 번째, 얘네 전제는 방법론적 1원론, 2원론, 2원론. 자, 2원론? 2원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 다르다.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대로의 연구 방법이 있고 사회과학은 사회과학대로의 연구 방법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어떻게 심층적으로 이해하자면 어떻게? 심층적으로. 오케이. 자, 기본 입장. 자, 미시적 관점 마이크로 퍼스펙티브. 마이크로 퍼스펙티브라고 하긴 하는데 미시적 관점. 퍼스펙티브가 인식 이런 뜻도 있죠.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상통하더라. 왜? 미시적 관점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으니까. 그럼 잠깐만 복습해보자. 자, 미시적 관점은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능동성과 자율성을 제공하죠. 그것도 올려. 개개인의 주관적인 입장들을 다 이해해주자는 입장이잖아. 아까 우리가 봤던 양적 연구 방법은 뭐 물론 거시적 관점과 상통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서 미시적 관점이 등장한다는 게 좀 더 포인트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 맥락 속 의미를 파악해야 돼. 맞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야. 그 현상이 그 상황에서 그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고 규칙성 법칙 당연히 없겠지. 왜? 개개인마다 다르니까요. 자, 측량과 계량과 통계분석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요. 주관적 의미를 상황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 수집자료를 필요해. 그래서 그 잠깐 넘어보면 비공식적 자, 비공식적 수집자료로 일기랑 녹취록이 있다. 다시 넘어와서 장점 가보자.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행위 주체 입장에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떨까? 이해하는데 좀 더 용이하겠죠. 한개 법칙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বে. 왜?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적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공통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기 위해서 사실 구조화된 행동이 좀 더 등장할 필요는 있겠죠. 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매우 증가합니다. 알겠지? 자, 연구 단계 첫 번째 1단계 문제 제기. 연구 주제 설정. 다수보다는 소수에 관심이 더 높다. 마이너리티. 메저리티 말고 마이너리티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야. 자, 연구 설계 사전적 정의. 언어를 갖다가 좀 더 깊게 풀어내는 그거 오케이. 근데 수치화시키는 조작적 정의는 NO. 오케이? 다시 한번. 사전적 정의 O. 조작적 정의 NO. X다. 자, 자료 수집과 자료 해석 같이 보자. 3단계, 4단계. 자,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을 통해서 자료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자료 수집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일기나 녹취록 뭐 심층적이게 뭐 주관적인 상황 맥락에서 상황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 자료는 반드시 필요하겠지. 세 번째. 전체적인 의미에서 꿰뚫어 본다. 직관적 통찰. 직관. 왜 그런 말이야. 너의 직관을 믿어라. 네가 생각한다면 그대로 따라가라. 직관적 통찰. 전체적 의미에서 꿰뚫어 본다. 그리고 감정이입적이게 역지사지. 그랬어요. 정말 그런 거. 이제 감정이 공감을 좀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쌤이 실화탐구 약간 좋아하는 데 있잖아. 사실 쌤이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 그것이 알고 싶다. 뭐 MBC에 보면 탐사기획 중에 스트레이트 이런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지? 어쨌든 그런 거 좀 다큐멘터리 3일 한국인의 밥상 한국기행 이런 거 좀 좋아한단 말이야.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실화탐사 내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남편이 사기꾼이었어요. 남편이 사기꾼이었어요. 라든지 가스라이팅의 노예가 된 그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영상들이 올라와 유튜브에 조금 나오는데 그런 데에 이입을 해서 본다는 것 자체도 감정이입적 이해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그런 걸 강조해주고 싶어서 내가 역지사지라는 거 그런 곳에 감정을 이입한다는 거 그런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진짜 극단적인 사례를 들고 온 거고요. 자, 결론 도출을 하는데 일반화는 안 한다. 왜? 각자 주관적 의미에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이지. 자, 설명과 기술. 자, 독립변인 IV와 종속변인 DV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설명, 모순적 연구, 실증적 연구. 있는 그대로 묘사할 것은 기술, 해석적 연구 방법. 그럼 우리 지금 해석적 연구 방법 배우고 있네. 그럼 하나 더. 해석적 연구 방법은 기납적 연구랑 연역적 연구의 관계에서 어떤 쪽에 속해? 기납적 연구에만 속해. 그런 장갑은 없다. 실증적 연구는 연역 후 기납이었지. 각각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8번 문제를 풀 거거든. 8번 문제 풀 때 그때 내가 하나하나씩 비교를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니?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빈칸 뚫어서 복습을 한번 봅시다. 빈칸 뚫어서. 또 빈칸 뚫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첫 번째, 자, 질적 연구 방법의 전제 방법론 좀 몇 원론? 2원론. 아, 좀 딱딱딱 지을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없죠? 네. 잠깐만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입장, 모순적 관점이랑 상통해, 미시적 관점이랑 상통해. 오, 이거 괜찮다. 미시적 관점이랑 상통해. 상황 맥락 속 의미 파괴, 규칙성 법칙 없고, 측정 계량화, 통계 분석 불가하고, 주관적 의미를 상황 맥락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모순적 수집자료, 비공식적 수집자료가 필요하다. 자, 심층적 이해 장점이죠, 맞지? 눈에 보이지 않니? 자, 행위주체 입장에서 이해 가능하고, 법칙 발견에 부적합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증가된다. 연구 단계 첫 번째, 문제제기. 연구 주제 설정에서 다수보다 와, 깜짝이야. 잠시만요. 이제 끼워야 됐지. 와, 깜짝 놀랐네. 다수보다 소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죠. 자, 연구 설계에서 사전적 정의는 O, 조작적 정의는 X.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료 수집과 자료 해석에서 얘는 무슨 법? 아까 양적 연구는 뭐였어? 양적 연구는? 그렇지. 질문지법과 실험법이었지. 질적에서는 참여관찰법과 면접법이다. 참여관찰법과 면접법.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적 자료? 비공식적 자료. 자, 전체적 의미에서 꿰뚫어 본다. 너희 내면 꿰뚫어 볼까요? 무슨적 통찰? 직관적 통찰. 자, 역지사지 무슨적 이해? 감정이입적 이해. 자, 그리고 결론 도출. 일반화 한다 안 한다? 일반화 안 합니다. 라는 거. 자, IV, DV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설명.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기술. 각각 실증적 연구, 해석적 연구랑 관련있다. 다시 가보자. 자, 우선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뭐랑 관련해서 해석적 연구랑 관련있다 했고, 방법론적 이원론, 이런 아이야, 이원론, 사회문화 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어떤 쪽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하더라. 자, 계속 가자. 기본 입장, 무슨 관점? 미시적 관점, 무슨 론?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상통하더라. 상황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규칙성과 법칙은 없고, 측정 계량과 통계 분석이 불가하고, 주관적 의미를 상황 맥락에서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 수집 자료가 필요하더라. 무슨적 이해, 심층적 이해. 행위 주체 입장에서 이해 가능하다. 자, 무엇 발견에 부적합해? 법칙 발견에 부적합해. 누구의 주관적 가치?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증대되더라. 자, 문제 제기 단계로 가보자. 자, 문제 제기, 연구 주제 설정, 다수보다 소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연구 설계에서는 자, 사전적 정의는 OK, 조작적 정의는 X. 자, 자료 수집, 자료 해석, 무슨 법? 참여관찰법이랑 면접법. 그 다음에 무슨적 자료? 비공식적 자료. 전체적 의미에서 꿰뚫어 본다. 꿰뚫어 본다는 표현 평가한 표현이야. 알겠지? 직관적 통찰. 역지사지, 감정이입적 이해. 자, 결론 도출을 일반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설명과 기술 간의 관계. 자, IV, DV 관계 규명한다. 설명. 무슨적 연구에서 실증적 연구.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기술. 무슨적 연구, 해석적 연구.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질적 연구 방법, 무슨적 연구, 해석적 연구, 방법론적, 이원론, 사회문화상의 주관적 의미, 심체적 의미,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적 론, 상상론, 상황 맥락 속의 의미 파악, 규칙성과 법칙 있다 없다? 없다. 자, 측정, 계량화, 통계 분석 가능 불가능? 불가능. 주관적 의미를 뭐에서 해석해? 상황 맥락 속에서 해석한다고 같은 말이잖아, 맞지? 자, 어떤적 수집 자료가 필요하다, 필요 가능, 필요 있어야 된다. 뭐 비공식적 자료. 자, 심층적 이해, 행위 주체 입장에서 이해 가능하다. 무엇 발견에 부적합해? 법칙 발견에 부적합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증대되겠지? 연구단계가 첫 번째 연구주제 설정하는 단계 문제 제기. 다수보다는 누구? 마이너리티. 소수의 관심도가 높다. 자, 연구 설계 사전적 정의 OX O. 조작적 정의는 OX X 되겠지. 자, 무슨 법? 참여 관찰법, 면접법. 자, 일기 녹취록 이런 거 무슨적 자료? 비공식적 자료. 전체적 의미에서 꿰뚫어 본다. 직관적 통찰. 역지사지, 감정이입적 이해. 결론 도출 일반어 OX X. 자, IV, DV 관계 규명한다. 설명.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기술, 각각 실질적 연구, 해석적 연구랑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8번, 9번만 빨리 필기하고 8번, 9번은 얼마 없거든. 진짜 이거 내용이 아까 내가 한번 얘기했던 거야.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빨리 보고 교재 보도록 할게요. 오, 안 부서졌어. 앞 시간에 분필 부쉈잖아. 자, 8번 갈게요. 자, 1차 자료 대 2차 자료. 자, 우리가 이제 수능 평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1차 자료랑 2차 자료를 비교하는 문제가 으스로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1차 자료랑 2차 자료를 비교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헤비하게 나온다. 자, 그럼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1차 자료부터 볼까? 1차 자료. 1차 자료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게? 원자료라고 부릅니다. 원자료. 원자료. 미안해. 원자료. 원래 자료. 자, 원자료는 1차 자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을 토대로 연구 시에 수집할 수 있는 거. 적어보자. 경험을 토대로 연구 시 수집 가능한 자료. 수집 가능한 자료. 이거를 우리는 1차 자료라고 하고, 자, 1차 자료의 대표적인 예시 생각해볼까? 그렇지. 예시 한번 노란색으로 줄게. 예시를. 평가원에 이렇게 많이 나와. 수학된 설문지. 이거 뭐예요? 질문지법 쓴 거지. 질문지법 써서 설문지를 걷어요. 그럼 그거는 연구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맞는 거. 그리고 또 관찰일지, 참여관찰법에서 그 관찰하는 것을 보고 만든 거. 그 외에 면접 기록지. 깜짝. 이번에 또 어디서 숨었니? 여기 있네요. 면접일지라든지 면접 기록지, 또 실험법에서 실험일지 이런 것도 가능은 할 수 있겠다. 맞지? 자, 두 번째 2차 자료. 자, 2차 자료는 원자료를 한번 가공했다. 가공자료. 왜 가공자료냐면은 2차 자료의 특성상 어떤 거냐면 원래 있던 연구들이랑 했던 연구 결과들 이런 걸 가지고 끌어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자. 연구 중 타인이 수합한 자료를 빨간색으로 요것만 표시해볼게. 빨간색으로 인용 예시 들어볼까요? 통계청 자료 노란색으로. 통계청 자료. 통계청 자료는 국가에서 수집을 했죠. 자료를 이미.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가공해서 쓰는 거. 교과서도 들어가요. 교과서도 2차 자료에 들어가. 또 연구 결과, 연구 결론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했던 연구 결론들 이런 거 역시 2차 자료, 가공 자료에 들어가게 된다. 자, 마지막 9번. 예시 두 가지만 적을게요. 책에 있는 예시. 첫 번째,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 이주노동자의
한국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 요 얘기하면서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영화 완득이도 있고 그 책 중에 뭐도 있냐면은 땀 흘리는 소설이라는 책이 있어. 단편 소설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이주 노동자의 진짜 약간 처절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이주 노동자 사이에서에도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한국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생의 거기에 혼인, 자녀에 대해 부여하는 혼인, 중간점, 콤마라죠, 콤마. 혼인, 자녀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연구. 사실 요즘은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에서 자체에 약간 인식이 좀 달라졌죠. 연구가 아니고 연구.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에서 요즘 딩크족, 뭔지 알아요? 딩크족이 뭐냐면은 결혼했는데 임신하지 않았다는 딩크족.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장미족이라고 알아요? 장미족 가지고 좀 이거 뜻을 보고 좀 웃겼는데 장기간 미취업족. 장기간 취업을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래요. 그렇대.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혼이 요즘 아예 비혼주의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웃긴 거는 비혼주의라고 해놓고 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도 있다라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질적 연구 방법까지 다 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 자, 참고로 말하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8번 문제에서 뭐 얘기하겠다고? 둘이 비교하겠다고요. 자, 지우고 교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연은 몇 페이지냐면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자, 26페이지 질적 연구 방법 돼 있지. 질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돼 있죠? 첫 번째, 의미, 기본 존재, 목적 나옵니다. 1.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의미. 자,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관찰이나 면담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 거기 지금 형광펜처럼 칠해져 있죠. 거기 한 번 더 밑줄 그을게요. 자, 관찰이나로 시작해서 무엇을 수집. 여기까지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그래서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질적 연구 방법이라 하더라. 자, 동그라미 2번 기본 전제 가겠습니다.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자, 거기 밑줄. 자연과학부터 출발한다. 자,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에 적용할 수 없으며 까지 밑줄. 그래서 사회과학의 고유한 연구 방법을 추가해야 된다. 방법론적 이원론 있지? 칠판 왜 이렇게 더럽지? 새로 닦아야 되겠네, 맞죠? 방법론적 이원론의 네모 해주면 됩니다. 방법론적 이원론의 네모. 자, 다음 3번 행위 주체에 관한 내용 나오죠. 자, 행위 주체인 인간이 만든 개별적인 사회문화 현상의 주관적인 의미를 자, 주관적 의미부터 갈게요. 주관적 의미, 심층적 이해. 거기까지 쫙 밑줄. 자, 주관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까지 밑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방법론적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보자.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본질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사회과학만의 고유한 연구 방법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질적 연구 방법은 몰가치성을 갖는 자연현상과 가치 함수성을 갖는 사회문화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측정과 계량화, 통계 분석이 아닌 이해의 기법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앞에는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이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나타났어. 맞지? 여기는 어때요? 대놓고 가치의 중립과 개입을 구분하니 여기서 안 했잖아. 맞죠? 애초에 얘는 얘 자체로 사회가 고유에 필요하다고 했잖아. 왜? 자연현상은 가치가 없어. 몰가치성. 왜?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되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수성.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눠봤었습니다. 자, 기본 입장 2번 가자. 동그라미 1번. 사회문화 현상은 개별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규칙성이나 법칙을 갖지 않음. 자, 상황 맥락 속에서 의미. 자, 개별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까지 밑줄. 그리고 끊고요. 뒤로 가서 규칙성이나 법칙을 갖지 않음. 거기까지 밑줄. 그래서 요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가보자. 사유문화 현상은 주관적 가치와 행위 동기를 갖는 인간에 의해 자, 거기 밑줄 주관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거기 밑줄 주관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여기에 밑줄 쫙 그을게요. 자, 그 다음 3번 측정과 계량화 통계 분석. 자, 측정과 계량화 통계 분석까지만. 통계 분석까지. 아니다. 동그라미 칠게. 측정과 계량화 통계 분석까지 밑줄 쳤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밑으로 가봐. 부적절함. 거기 밑줄. inaccurate 하다는 거죠. 부적절함까지 밑줄.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 4번.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행위 주체가 처해 있는 상황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의미에 대한 해석을 추구해야 된다. 거기서 자 상황 맥락 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상황 맥락 속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해석을 추구까지 밑줄 쫙 끄면 될 거고요. 5번. 자,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행위 주체가 처한 상황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 요거만 밑줄하면 돼. 비공식적 자료도 수집할 필요가 있음. 비공식적 자료도 수집할 필요가 있음까지 밑줄 치면 되고 6번 가자. 6번 동그라미 6번. 자, 동그라미 6번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은 사실과 가치가 분리되지 않으면 거기 사실과 가치가 분리되지 않으면 밑줄 쳐주시고요. 연구행위도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자 거기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이렇게 가로쳐볼래?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여기까지 가로치고 그 뒤에 객관적 연구 네모 여기다 그냥 좀 주실게. 잠시만. 객관적 연구는 어려움 돼 있죠. 거기까지 좀 밑줄.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가로치시고요. 그 뒤에 객관적인 연구는 어려움. 거기 좀 밑줄 치면 돼요. 자, 그래서 3번 평가. 1번 장점부터 가봐야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문화 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 자, 거기에 심층적으로 이해 밑줄. 심층적으로 이해.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서로 다른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개별적인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행위 주체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다 적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동그라미였구나.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이 한 개다, 맞지? 자, 한 개에서 자 경향 동그라미, 규칙성 동그라미, 정규? 규칙성 동그라미, 그리고 일반화 동그라미. 그래서 법칙까지, 법칙 동그라미, 적합하지 않은 밑줄. 다시 한번. 경향, 규칙성, 일반화, 법칙은 부적절하다. 법칙 발견이지만 법칙은 부적절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연구자 해석에 의존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의 우려가 크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고 오른쪽 가봐. 거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주제 나와 있죠. 그거 참고하시고 밑에 보자. 질적 연구 방법과 객관성. 이거는 뭐 크게 볼 거 없을 것 같다. 왼쪽에 다시 가볼게. 왼쪽에 비공식적 자료 보겠습니다. 일기나 편지, 낙서, 대화록, 관찰일지 등 개인적 차원에서 기록되거나 공식성을 갖지 않는 자료로서 인간의 행위동이나 목적 등의 주관적 세계를 담고 있어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재료로 활용된다. 맞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뒤로 갔을 때 소연님 이게 가능하니까 나와 있겠지. 맞지? 와우. 진짜 자, 계속 가볼게. 4번. 네, 1. 연구주제 선정부터 가자.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심층적 이해 또 밑줄. 웬만해서 심층적 이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제 뭘로 가야 돼? 질적 연구로 가야 된다. 알겠지? 자, 일반적으로 연구주제 선정 후 가설을 설정하지 않은 밑줄. 거기 오른쪽에 적어볼래? 가로 열고. 진압적 연구. 동그라미 2번. 연구 설계야. 통계 분석을 중시하지 않으므로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다 땡겨 적어봐. 그러면은 사전적 정의는 하니
야, 조작적 정의 안 한다면 사전적 정의는 하니? 해요. 그리고 보자.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자료 해석 방법, 연구 기간 등의 연구 진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하더라. 3번 자료 수집 갑니다. 자, 자료 수집해 보니까 행위 주제, 주관적 가치나 행위 동기 등 주관적 결국은 뭐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한대요. 그리고 거기 보자. 밑에 두 번째 거. 거기에다가 우리 두 가지 적어보자. 질적 자료 우선 동그란 네모. 질적 자료 네모. 질적 자료 네모하고 거기 두 가지 적어볼게요. 참여 관찰법 그리고 면접법까지 적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직관적 통찰 활용, 직관적 통찰 네모. 자, 그 다음에 비공식적 자료 수집, 밑줄. 자, 계속 가볼게요. 자료 해석, 감정이입적 이해기법. 자, 자료 해석의 감정이입적 이해기법 네모.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인 가치나 동기 등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결론 도출 나오고 있죠. 자, 거기에 빨간색으로 땡겨져 있는 글씨 일반화는 중시하지 않은 물결 표시. 일반화는 중시하지 않는. 오른쪽 잠깐 가볼까요? 직관적 통찰. 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현상을 분석적으로 파편화시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 쪽에서 가치 있는 자료를 포착하기 위해 현상의 전체에 담겨있는 의미를 꿰뚫어보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연구를 위해 고안된 질문지나 실험처치 등 인위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 등으로부터 형성된 통찰력을 활용한다라고 나와있지.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볼까요? 자,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 방법을 의미한다. 감정이입적 이해죠. 이게 지금 이러한 이해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입장이 되기 위해 연구 대상자가 처해 있는 상황 맥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약간 우리가 그 상상한 그 느낌으로 미시적 관찰 그 느낌으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자, 거기 밑에 볼게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좋아. 이게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읽어보자. 필요성 1.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각각 한 개 지딩을 있어요. 아까 봤죠? 우리가 5번 클릭했었지, 맞지? 사회문화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규칙성과 주관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대. 그러니까 양적 연구도 필요하고 질적 연구도 필요하대. 그래서 방안 1번.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규칙성을 파악한 후 소수의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그들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이해돼? 규칙성은 양적 연구, 소수는 질적 연구잖아. 둘이 같이 한다. 그런 얘기죠. 자, 2번.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한 후 다수의 연구 대상자를 확장하여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일반화 가능한 규칙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주관적 세계는 주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질적 연구죠. 근데 뒤에 봐봐. 다수에다가 플러스 일반화 가능한 규칙. 그러면은 양적 연구지. 맞지? 오른쪽 가볼까? 1번. 질적 연구의 계획. 연구 주제. 고등학생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깨달아가는 배려의식과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이거 보고 너네가 양적 연구를 떠올리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연구 설명해봐봐.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자료 수집, 면담. 참여 관찰이야. 면접법이야. 면접법. 아래 봐봐. 감정이입적 이해, 주관적 이해. 그거 차이 정도만 알면 되고 뒤로 넘기면 개념형 서술형이 심층에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잠깐 뒤로 가봐. 더 뒤로 가봐. 어디로 가냐? 34페이지. 질문지법 나오고 있거든. 질문지법. 그리고 한 장 넘겨봐. 면접법, 참여관찰법 나와. 한 장 더 넘겨봐. 실험법 나와. 한 장 더 넘기면 문헌연구법인데 38페이지까지. 이게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거거든요. 사전검사, 사후검사 이런 거 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현재는 안 나와. 요 단어를 배우고 나면 이제 나오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개념형 서술형의 개념형 서술형의 심층 이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칠판이 너무 더러운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써야 되겠지, 얘들아?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러면 파란색.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은 크게 가와 나로 나뉘어진대요. 그럼 우선 당연히 가랑 나가 뭔지 먼저 묻겠죠. 봅시다. 가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대. 방법론적 이론론 나오겠다. 그러면 양적 연구. 다른 말로 실증적 연구. 두 번째 나와볼까? 쭉 가봐. 그래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나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방법론적, 이원론. 그러면 이거 너네는 질적, 그리고 다른 말로 해석적 연구. 연구 적어도 되겠지. 그럼 2번 뭐죠 그래? 가나가 초과는 연구 목적을 바꿔 소스를 안 해. 써볼래? 한번 써볼까? 가는 뭐예요? 얘 지금 양적 연구잖아요. 뭐라 적을래? 너네 어떻게 적을래? 규칙성, 콤마,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간의 상관관계, 콤마, 법칙 발견. 이게 목적이에요 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럼 나 질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에서 너네 사문 현상에 적으면 안 되겠지. 다 적어야 되겠지. 서술형에서 사회문화 현상에서 주관적 의미를 물론 유사의 개인이 가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더 좋겠어. 주관적 의미를 우리는 지금 필기하는데 그대로 적고 있는 거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대충 그렇게 나오고 있지. 내가 지금 강의 수업 중에도 가끔 보면은 말투에 그 경상도 억양이 가끔씩 올라오잖아. 선생님이 나는 중요한 자리에 발표를 할 때가 있었어. 발표를 하러 갔는데 그 이제 좀 나의 딜킨도 누가 해주실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은 발표를 하는데 발표 좀 이상하면 이건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분이 나오고 그러셨어. 다 좋은데 되게 서울말 쓰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왜냐면은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이거 서울말, 그러니까 표준어를 써야 된다고 하지. 서울말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표준어를 써야 된다고 하잖아. 공적 자리라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 이제 경상도의 언어가, 그러니까 경상도의 억양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내가 말하면서도 이거는 억양이 약간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진짜 수업 중에 말하는 거는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생 경상도 리얼 오리지널. 방금도 느꼈어? 안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 할 거예요. 윤리랑 사회문화 가르치는 이지영 선생님 있잖아요. 영상을 썰어본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대학생 선배 사투리 썰인가? 그런 애 본 적 있어요. 역시 사회문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썰을 보고 있는데 사투리 따라 하시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게 더 웃긴 거야. 실제로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하냐는 게 문제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되게 웃겨요. 웃으려고 웃는 건 아닌데 방법까지 붙여줄까? 뭐 이런 말. 나니 멍둥이를 부숴가. 누가 경상도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까? 야, 애기야, 하근이 다리 옥nep 싸갖고 증조에 내본다. 이래 말을 하지 우리가. 다리 멍둥이를 부숴가. 이번 문제 갈게요. 그래서 사회문화 지금 가르치다 보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 갑시다. 가에서 많은 갑의 연구 과정을 순서 상관없이 나열한 것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은 지금 기억 가부터 마까지 나오네, 맞지? 그러면은 가, 나, 다, 나 말을 먼저 적어. 그리고 이 가가 뭔지 알고 이으면 되잖아, 맞지? 가보자. 40세 이상 국민 1000명의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랬다? 대상, 시기, 기간, 규모 선정, 연구 설계자.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바로 못 찾겠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바로 못 찾겠는데. 그럼 다시 점점 읽어봐. 학력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고 계층은 연소득으로 파악하며 8천만원 이상은 상층,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은 중층, 4천만원 미만은 하층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자, 그 다음 나와봐봐. 학력 수준과 계층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로 했다. 연구 주제 설정한 거 아니야? 이거야? 연구 주제 설정 다른 말로 뭐라 했어? 우리 문제 제기. 다 볼까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계층도 높을 것이다 라는 잠정적 결론, 잠정적 결론 도출, 잠정적 진술. 가사 설정.
그러면은 라. 가설을 수용하고 우리 사회에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계층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 도출했어요. 일반화까지 한 것처럼 보이죠. 결론 도출 및 일반화라고 적겠습니다. 결론 도출. 아니, 결론 도출까지만 하자. 일반화까지 가긴 안 될 것 같아. 막아보자.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료 수집하고 학력 수준과 연소득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했고요. 자료 수집과 동시에 관계를 분석해야 돼. 자료 분석까지 했네. 그럼 뭐 해야 돼? 통계 처리까지도 해주면 좋겠는데 맞지? 뭐 세 개 묶을게 그냥. 그럼 첫 번째 너네 뭐 들어갈래? 나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거니까 나 먼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나 다음에 뭐예요? 가설 설정해야지. 다. 그 다음에 연구 설계 가. 그 다음에 얘네 가야 돼.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통계 처리 얘부 가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라. 결론 도출. 이렇게 하면 적절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2 맞니? 나 왜 4를 쓴 것처럼 보이지? 내가 4 썼니 혹시? 자 1. 가의 밑줄친 부분. 요게 무엇에 그냥 해당 연구것이 무엇인지 쓰고 그 의미를 수술하시오. 뭐야 이거? 뭔가 언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학력 수준을 갖다가 중학교 졸업이야,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구분했어, 맞지? 근데 거기다 더 봐봐. 계층은 연소득으로 파악하면 8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나누는 거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죠. 그럼 2번 봐봐. 그 의미는 뭐야? 추상적 개념을 일반 언어를 갖다가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하여 또는 계량화하여 또는 수량화하여 측정 가능한 구체적 개념으로 정의한 것. 이걸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지. 자, 그럼 쌤이 추가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들아, 같이 중립이 들어가는 단계는 어디고 같이 개입은 어디로 들어가니? 뭐라고? 중립과 개입의 구분. 이것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알겠지? 중립은 뭐야? 자, 그러면 개입부터 생각해볼까? 첫 번째 단계, 나 개입. 다도 개입. 가까지 개입. 많은 중립. 자, 결론 도출은 쌤이 말해서 중립이라 개입이야. 결론 도출은 중립이다. 일반화는 개입. 알겠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개념 체크 문제들 풀고 가자. 뒤에 8문제 쌤이 좀 말할 게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념 체크 20문제네. 쌤 지금 지운 동안 풀어보세요. 아니면 뭐 멈추고 풀어도 되고. 나 멈춰 풀지 마. 쌤이 요거 푸는 시간을 너네한테 5분 정도 줘야 되나? 5분 정도 줄 거야. 영상을 쌤이 중간에 자, 너네 풀어! 라고 딱 하면 쌤이 5분 줄게. 알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너네 풀어! 다 풀었지? 촬영하는 되게 어색하네. 그러면은 아까 내가 풀어! 라고 얘기했잖아. 풀어고 그 뒤에 몇 초 뒤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중간에 물론 편집돼서 화면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들 같이 저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을 배웠으니 개념에 적용하는 거 좋습니다. 개념에 적용 학습 아주 좋지. 3원 선택자가 전체 선택자 수 2잖아요. 맞지? 이참에 난 개인적으로 일반사를 좀 갈아탈까 고민이긴 해요. 왜냐면 나는 사실 역사를 전공하고 싶긴 한데. 아니야, 역사 전공하려고 그랬거든. 1번부터 봅시다. 자, 양적 연구 방법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니? 그럴 거면은 방법론적 이론론을 써야 되는데 이론론 쓰고 있어. X. 2번. 양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한 규칙성의 발견을 목적으로 해. 그렇지. 규칙성. 그리고 법칙 발견. 맞아. 3번.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이 중시돼. 맞아. 사전적 정의보다 조작적 정의 과정이 중시된다.
맞고. 4번.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계량화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아니지. 측정, 계량화,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잖아. 양적 연구는. X죠. 그러면 뭘로 바꿀래? 질적으로 바꿔야 되겠지. 5번. 양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객관성이 뛰어납니다. 객관성이 뛰어나요. 객관성이 훌륭해요. 알겠지? 6번. 양적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방법론적 이론론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지. 이원론은 질적 연구 방법. 자, 다음 7번. 자, 질적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나온 게 방법론적 이원론. 맞죠? 8번.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를 추구한다. 다시 한번.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이해를 추구하니? 생각해봐. 이거 오히려 학생 좀 많이 틀리는 것 같던데. X죠. 왜 X예요?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를 추구해? 너네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거기 들어갈 말은 자, 주관적, 너네 채워 넣어봐. 이렇게 요 표시해서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 이해야. 주관적 이해가 아니라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 이해다. 이렇게 가야 알겠지? 자, 다음 9번.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그렇지. 감정이해적 기법. 5. 지금 몇 분이니? 4분 남았죠. 1시간까지는. 10번 문제 가자. 자,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비공식적 자료 수집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비공식적 자료 수집해야 된다고 봐요. X. 자, 11번. 질적 연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가설 설정이 질적 연구에 들어가니 가설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제시되지 않아요. 그게 귀납적 연구고 그게 해석적 연구죠. 그러면 11번은 정답이 연역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것 자체도 안 되죠. 연역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말 자체는 양적 연구가 되는 거죠. 양적 연구는 연역적 절차를 거친 후에 기납 이렇게 가는 거니까. 12번. 질적 연구 방법보다 양적 연구 방법의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우려가 크다? 야, 양적보다 질적이 해석의 우려가 주관적 가치의 개입의 우려가 더 크겠죠? 12번 X입니다. 13번 가자. 무엇은 방법론적 이론론을 바탕으로 한다. 너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요약해서 읽어. 위에가 다 필요 없어. 피티콘 보면 돼. 주로 요약을 해서 딱딱 지으면은 방법론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대요. 그럼 뭐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양적 연구. 14번 가볼까? 자, 양적 연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설정해야 돼요? 그렇지. 질적 연구 방법이랑 가장 다른 점이 가설을 설정한다는 거지. 가설 설정. 자, 15번. 양적 연구 방법은 무엇 변인이 무엇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그렇지. IV랑 DV의 관계를 규명하는, 즉 설명하는 거, explain 하는 거, 실증적 연구.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다 지우고 그냥 너네 IV, DV 써도 됩니다. 16번.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할 때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의 개념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 아니죠?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17번 가자. 자,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할 때 통계 분석을 위해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되니? 계량화, 수량화, 수치화. 다 써도 됩니다. 18번. 양적 연구 방법은 실제 연구한 대상을 통해 파악한 결론을 실제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확장하는, 이건 뭐였지? 일반화. 2반 다 나오니? 나는 개드립을 치다가 죽을 뻔 했겠죠? 19번 갈게요. 자, 질적 연구 방법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에서 방법론적 몇 원론? 2원론. 자, 마지막 20번 문제. 마지막이 아니구나. 왜 이렇게 마지막이래? 자, 질적 연구 방법은 자료 수집 및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무엇과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전체적 의미에서 꿰뚫어보는 거. 직관적 통찰.
자, 21번. 자,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의 임의에 담긴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일기, 대화로, 낙서 등 뭐예요? 비공식적 자료죠. 비공식적 자료. 22번. 무엇보다 무엇이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한 규칙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사례를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의 정립에 유리하다. 야, 일반화의 정립 일반화의 정립에 왜 이래? 일반화의 정립에 유용한 것이 양적 연구죠. 그럼 앞에가 질적, 뒤가 양적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념 체크까지 풀어봤고, 그럼 10분 쉬었다가 뒤에 기본 문제 8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0분 후에 봐.